목왈곡직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곡, 꺾여 있다. 곡은 꺾일 곡자잖아요. 우리 만곡 이럴 때. 그건 직, 똑바로 섰다. 나무는 똑바로 섰으면서도 꺾여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유연성이 아주 좋은 거죠. 여기도 적응하고 저기도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힘을 하나의 용어로 목이라고 붙인 거예요. 네. 만나서 폭발하고 산화하는 과정을 우리 주위에 있는 것과 가장 닮은 것이 뭐냐 찾다 보니 불이 된 거예요. 또 이 산화를 하고 나서 이래 다시 그 남은 재들이 모여 있는 걸 찾아보니 흙하고 가장 닮았더라 해서 토라고 이름 붙인 것이고, 거기 아주 단단해서 긴장시키는 상태가 될 때는 그게 쇠와 닮았다, 돌과 닮았다 해서 금이라고 붙이고, 다시 유연한 과정을 거칠 때는 이거는 물과 닮았다 해서 수라고 붙이고. 그래서 목화 토금수 오행에 나온 것은 물이 아니고 불이 아니고 흙이 아니고 쇠가 아니고 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와 닮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에 수기가 부족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수기는 연하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그죠? 그 힘이죠. 우리 몸에 수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우리 몸에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힘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 속에 찌꺼기들이 많이 달려요. 동맥이 잘 굳어요. 굳이 있는 상태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수기를 강화시켜야 돼요. 대개 보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심장의 병이라고 하지만 심장에 힘이 없으면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심장은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몸에 피를 갖다가 썩어 난 피를 심장에서 다 걸러갖고 소변 빼내죠. 좋은 피로 만들죠.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있으면 그거 싹 긁어내고 좋은 피로 만들어야 돼요.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많이 생기고. 이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몸이 단단하게 굳었으면요,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줄 힘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몸 중에서요, 목이라는 게 가장 부드럽게 만들고 안정되게 만들어주죠. 우리 몸 중에서,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뭔가요? 이게 뭐냐? 근육 아니에요, 근육. 근육이 없었다면 사람이 기계처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로봇처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왜 요즘 로봇 경기하는 거 TV 한 번씩 나오죠? 막 로봇끼리 싸우는 거. 왜 로봇가 어떻게 사람이 보면 멍청하게 보여? 왜냐면 이럴 땐 뒤집기도 하고, 이럴 땐 일어서기도, 빨딱 일어서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못 하잖아. 근육이 없기 때문에. 로봇은 근육이 없잖아. 부드럽지 못한 거예요. 근육이 없으면 부드럽지 못해요. 이게 안정된 이게 만들어주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럼 몸이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면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힘입니다. 자, 산화하는 힘이에요. 이거는 퍼지게 만드는 힘이에요. 이 퍼지게 만드는 힘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이에요? 피를 온몸에 피가 온몸에 퍼져야만이 우리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힘이 심장과 같은 장부예요. 퍼지게 만드는 힘. 그래서 이 원리를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과 토금수를 단순히 그렇게 외우지만 말아요. 이게 우리 그 몸에 있는 오장육부로 따진다면은 이거는 아니고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시는 얘기니까 그냥 오늘 초보자가 지금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간이고 심장이고 비, 배, 신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니까. 심장은 그렇다.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그랬지. 뭉치게 만드는 힘이라고 그랬죠. 단단히 만드는 힘. 우리가 흔히 아는 비장이나 위장은 우리 몸 인체 한가운데 있어요. 모든 장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한가운데에서 뭉치게 만드는 힘. 안 먹으면 못 산다. 이 비장 위장은 인간의 기본이에요. 인간이 아니고 생물의 기본이에요. 동물의 기본이에요. 먹어야 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첫째 먹어야 산다. 두 번째 숨 쉬어야 산다. 세 번째 움직여야 산다. 그게 기본이에요. 이게 후천의 기본이다. 이것도 후천의 기본이에요. 숨 쉬어야 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행을 딱 생각을 하시고 진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는 것이 그게 바로 동양학입니다. 동양학은 환자를 내가 고쳐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몸속에는 분명히 이 음양과 오행의 균형이 깨져 있다. 깨졌으니까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깨진 것을 균형을 잡아준다. 아니 100%는 못 잡아주더라도 최대한 이 사람 균형을 잡아주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 몸 스스로 자연치료가 면역력이 튀어나온다. 그렇게 튀어나와서 그 자연치료로 자기 병을 스스로 고친다. 피의 흐름 자체가 어느 한 군데에서 정체가 돼서 자 보통 가장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게 나이 든 사람들 뒷목이 뻐근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아프지 어지럽지. 왜? 피가 여기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안 올라가니까 올라갔던 게 또 안 내려오니까 체여 있으니까 그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냐? 서양학으로는 혈관이 막혔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동양학은 몸 전체의 음양 오행의 균형이 안 맞으면 피가 제대로 쏟아져요. 동양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소통되게 하려면 서양학은 구멍을 뚫어. 예? 동양학은 몸의 균형을 만들어주면 피는 지가 알아서 언제까지 갔다가 돌아온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과학의 차이가 그겁니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서양학이 굉장히 뛰어나고 위대하고 좋죠. 실제로 서양학이 동양학을 앞선 것은 200년 됐습니다. 200년 전만 해도 동양학이 서양학을 앞섰어요. 그 재미있는 것은 200년 전까지만 해도 서양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동양의 황제내경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200년 전만 해도 했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황제내경이 훨씬 앞선 의학이었기 때문에. 13세기, 12세기 때 패스트가 그 유럽에서 유행했을 때 얼마나 무식한 나라였냐 하면은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은 안 걸린다 그랬어. 그거 진짜 무식한 나라죠. 그 패스트가 유행할 때 그때가 중국의 남송 시절인데 송나라 때인데 송나라 때 그 당시 몇천만이 뭐 2천만이가 죽었다는 그 기록이 있대요. 그 패스트가 그 중국까지 가가지고. 그런데 희한하게 고려는 안 죽었대. 고려까지는 안 왔던 모양이야. 이 동양학은 전체를 봤는데 언제부터 서양학이 앞서냐 하면은 종두법을 발명하고 났습니다. 그 우두, 천년두 치료제 그게 나오는 순간부터 서양이 앞서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놓고 따지면 서양 말이 맞아. 하나하나 놓고 보면. 근데 인체가 이 하나하나로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체질이 몇 가지냐. 지구상에 인간이 76억이 사는데요. 76억 명이 다 체질이 다 달라요. 선천적으로도 달랐고 살아오면서도 또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거를 4개의 체질로 구분하는 것은 사상체질이고 또 체질과 상관없이 하나하나 뭐 손발톱 밑에 떼기인 것까지 다 현미경으로 찾아가 치료하는 것이
그게 서양의학입니다. 이 음양만 놓고 하루를 종일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강의를 하면은 뭐 며칠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요걸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여분들은 다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냥 이게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혹시 제가 이 책에 있나 모르겠다. 황제내경에 대해서 적어놓은 부분이 있던가요? 있네. 예? 그쪽. 그쪽에 있어요? 네. 이 황제내경이 꼭 이게 옳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명확치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요 밑에 써진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국에서는 이 황제를 그 중국의 그 시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단고기가 과연 진서냐 위서냐 논란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한단고기 혹시 읽어보신 분 안 읽어보신 분? 우리 박정수 쌤 네. 한단고기 읽어봤어요? 한단고기는 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조상을 당군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 당군의 아버지는 환웅이고 환웅의 아버지는 환인으로 그렇게 우리는 저 삼국 유사에 나오는 단지 신화로서만 알고 있는데 한단고기는 무슨 책이냐면은 단군 이전 그러니까 단군은 고조선이죠. 고조선이 BC 2333년부터 거의 서기 제로까지 2300년을 이어왔던 나라잖아요. 그 이전에 환웅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있었다. 그게 한 2000년쯤 될 겁니다. 그게 신시 배달국입니다. 또 그 이전에 환인을 왕으로 모신 나라가 있었다. 그게 신시 배달국이가? 어쨌든 그게 우리 환인 할 때 환자 환국이라 그래요. 거기서 대한민국의 한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은 7천 몇백 년 전에 나라가 시작됐다는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위서냐 진서냐의 논란이 지금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책이 발견된 게 1920년인가 그래요. 10몇 년인가. 네, 그거를 필사를 해갖고 항아리 속에 보관시켜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오는 내용 자체가 좀 용어 자체가 현대식 한자가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위서다. 누가 중간에 조작해 넣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맞다고 또 주장하는 쪽에서 보면은 6, 7천 년 전에 4, 5천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중국에 기록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주에 예를 들어 혜성이 지나갔다든지 이런 그 있잖아요. 그게 그 책에 또 나와 있어. 그러면 아무 위수가 좀 그런 게 나오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 책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과학자들이 전문학자들이 찾아보니까 그게 맞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학에서는 이걸 위수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책인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다니 기분은 좋은 얘기야. 그게 그거 탁 디비면 될 것 같다고 왜 꼭 누르고 있어? 확 디비면 소리 안 날 건데. 예? 음악 힘이 좋네. 노래 부르라고 그래요. 그게 뭐 삼각관계인가? 보면 소리 안 나요. 엎으면 소리 안 나잖아. 거기에 보면은 우리 치우천왕이 있어요. 치우천왕이 중국의 공손헌원이라는 그 황제를 7번 무찌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치우는
저 공손은 황제라는 사람은 산동 지방에 지금의 산동 지방에 살던 일개 지역 우두머리였는데 치우천왕한테 이 반기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치우천왕이 7번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7번을 용서를 해줍니다. 8번인가 뭐 하여튼 용서를 해주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치우가 져.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치우는 그 악마로 나옵니다. 중국 저 역사에 보면은 그 한서지리제 보면은 치우는 악마. 그 다음에 이 황제는 중국의 아주 유능한 조상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치우천왕은 우리 한당공개는 우리 조상이 아주 유능한 황제인데. 응? 그게 이제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이 황제가 치우의 그 수하에 있을 때 신복하고 있을 때 그때 배달국의 신시 배달국의 학자인 그 자부선인에게 이 선도와 학문을 전수받고 그래서 이 황제내경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믿거나 말거나. 네? 그래서 조금 약간은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질분류법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거 3번째 주, 4번째 주 하는 건데 다들 뭐 음양오행론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 합니다. 음양으로 우선 체질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음체질이냐 양체질이냐는 개념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음은 조금 좀 찹다는 생각이 느껴지죠. 양은 좀 따시다는 생각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음체질인 사람은 몸이 좀 찬 사람입니다. 양체질인 사람은 몸이 좀 따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개념을 머리는 작고 발은 찬 사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람이 손과 발이 찬 게 좋습니까? 따신 게 좋습니까? 다들 따신 게 그래. 맨날 얘기를 해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신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예? 아니 강의할 때마다 얘기해. 따신 게 좋습니까? 찬 게 좋습니까? 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2등할 긴데 꼭 얘기해. 따신 게 좋다 그래. 손발이 따신 거는 병입니다. 여름에 손발이 따시면 그건 병이에요. 무좀 생겨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이게 따뜻해야 돼. 그게 왜냐면은 주위 자연의 순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그건 어떤 상태냐? 아까 말씀드린 음과 양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주위 자연의 순응을 해가지고 그게 맞춰서 우리 증세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 세민물을 먹어보면 여름에는 그렇게 시원한데 겨울에는 그 물이 오히려 따뜻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 기온 온도의 차가 주위 온도에 대해서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물의 온도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이 따뜻해서 손 따뜻해서 좋은데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지금 이 사람 상태가 어떤지를 봐갖고 얘기를 해야 돼. 평상시에 손이 그렇게 잡은데 술을 한 잔 딱 먹여 놨더니 손이 뜨끈뜨끈하거든. 좋네. 이 사람 술 먹으면 되는 줄 알아. 야, 나는 손이 따뜻해지려면 술을 먹어야 된다. 이러는 거야. 왜 손발이 뜨거워졌다 차갔다 할까요? 서양학으로 피가 끝까지 안 통해서 그래. 피가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 있던 피가 여기까지 안 올라와서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수능을 잘하는 사람들은 피 흐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음양의 균형이 안 맞다고 그러죠. 우리 몸에서. 그래서 양적인 사람들은 몸이 전체적으로 따뜻한데 어디가 따뜻하냐? 배 속이 따뜻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오행, 그 과정, 음양의 움직이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니까 배 속이 따뜻한 거예요. 이 음양의 오행은 우리 몸에
간신 비패신 5개 장부잖아요. 이게 간신 비패신이 서로 상응을 잘해. 자, 균형을 잡고 잘 돌아가고 있어. 이게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이게 이 돌아가는 오행의 이 흐름 자체가 잘 속에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피의 흐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손발이 따뜻해지는데 요 배속이 따뜻한 기분을 그걸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람 배속의 온도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인체의 온도보다 1도가량이 높아요. 아기를 딱 낳아서 체기를 바로 딱 재니까 1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엄마 자궁 속이 1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그 외에는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 온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0.12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높은 사람은 면역력도 뛰어나고 이게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고 손발도 따뜻하고 또 시원할 때 시원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배속이 찬 사람들은 이 안에서 오행이 제대로 움직일까요? 오행이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과정을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가다 뻑뻑하고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피의 흐름이 혈액의 흐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손발이 차가워지고 어떤 때는 뜨거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체질분류법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배속의 온도가 좀 더 따실까? 아니면 좀 찰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양 사람들보다는 동양 사람들이 좀 더 따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거는 실제로 지어봐도 그래요. 0.12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6.5도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평균이라고 배웠지만은 그 인간 전체를 놓고 보면 36.5도가 평균이 맞습니다. 36.6도나 7도쯤 되는 게 동양 사람이고 36.4도나 3도쯤 되는 게 5도, 4도, 3도 되는 게 서양 사람이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우리나라 아이들도 그 36.5도에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왜냐면 식습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양적인 음식이 있고 음적인 음식이 있는데 양적인 음식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고요. 그 음적인 음식은 몸을 차게 만들어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신 밥, 찬밥도 구분이 되겠지만 음식 자체, 그 질 자체가 따시게 만들어주는 음식이 있고 차게 만드는 음식이 있다. 그걸 이용해서 한의학에서는 한약을 짓고 하죠. 몸이 뜨거운 사람은 차게 만드는 약재를 넣고 몸이 찬 사람들은 뜨겁게 만드는 약재를 넣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음식에도 다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이 양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열이 위로 잘 올라갑니다. 자, 위가 아래보다는 양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양적인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 머리 쪽으로 피가 많이 갑니다. 음적인 사람들은 팔다리 쪽으로 피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보다 서양 사람들이 머리가 적고 팔다리가 발달합니다. 실제로 동양 사람들이 대두족이 좀 많죠. 다 그런 건 아니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가 좀 커요,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머리가 좀 작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우리 부모 세대를 보고 다 머리 크다고 얘기하죠. 저거는 좀 작다고 자랑하죠. 또 작아야 이쁘게 보여. 태가 나. 머리가 좀 작아야 옷을 입고 또 키도 좀 커야 먼 데서 보면 태가 나. 그래서 서로 잘 비우려고 머리를 작게 하려고 사진을 찍어도 뒤에 가서 찍고 요렇게 찍죠. 또 요 위에 올리죠. 셀카 찍을 때 올리는 이유는 턱이 작게 나오려고. V라인 만들려고 그러죠. 그 실제로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은 우리 곡식을 위주로 먹은 사람들은 이 식물성은 식물이 동물에 비해서 양적인 요소가 아주 강합니다. 식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주식으로 먹고 산 사람들은 체질이 양적으로 되어 있고 동물성 음식을 주식으로 먹은 사람들 또 식물 중에서도 좀 몸을 차게 만드는 음식 밀이 그렇습니다. 특히 밀이 그렇습니다. 밀은 몸을 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먹고 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체질이 음체질이다 보니까 배속이 좀 차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속은 언제 얼마 동안 차왔냐면 몇백만 년을 그렇게 차게 살아왔어요. 그게 몸이 적응이 돼 있어요. 우리는 몇백만 년 동안 배속이 서양 사람보다 조금 다시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적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음식을 조금만 찬 음식을 먹어도 몸에 병이 나타나요.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도 서양 사람들은 아기 놓고 나서 바로 샤워해요. 우리 동양 사람들 샤워하면 바로 병이 나요. 한국 여자들은 아기 놓고 나서 찬물도 못 건드리게 하잖아요. 하고 나면 바로 병이 나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적응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 녹차 공부해 보신 분들 있죠? 녹차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녹차가 이 왜 차라는 개념 문화 자체가 동양에서 나왔냐면은 차는 몸을 차게 하는 것보다 올라간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열기가 올라간 거라. 위로, 특히 머리 위로 올라간 걸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몸이 찬 사람들한테 차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다도하는 사람도 차가 좋은 줄 알고 아무나 먹이는데 제대로 다도를 안 해서 한약을 아는 사람들은 가난한 몸 찬 사람들한테는 녹차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녹차, 특히 홍차. 그 중국에 발효차가 많죠. 발효차는 몸을 더 차게 만들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해요. 그 이유가 왜 이게 동양에서 이게 차가 시작이 되느냐면은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팔다리보다 머리 쓰는 일이 더 많았어요. 머리가 커. 그리고 이 머리 쪽으로 피가 많이 가. 그래서 문화가 많이 발달해. 서양은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손발이 편하게 되는 문명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 이게 특히 이 절의 스님이나 아니면 저 과거 공부하는 사람 선비들은 책을 항상 읽으니까 항상 열기가 머리를 이래 올라가. 항상 머리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 녹차는 올라간 머리를 뜨끈뜨끈하게 식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 저 청강생 고당 선생한테 배울 때 이 백혜가 서울대학 보내는 뜸자리라고 배웠죠. 네. 예? 네. 왜 백혜가 서울대학 보내는 뜸자리냐, 침자리냐. 이거 알았었으면 나도 서울대학 갔을 텐데 안 떨어졌을 텐데. 이게 실제로요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에 열이 나요. 우리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기계가 뜨거워지면 자동차 뜨거워지면 오바이드 하죠. 언덕 못 올라가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 머리도요 머리가 뜨거워지면요 머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식어야 돼. 계속 공부하면 중간중간 쉬어줘야 되는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뜨거워지면 안 돼. 그래서 백회 침을 탁 놓으면 머리에 올라간 열이 밑으로 확 내려가거든. 그럼 머리가 맑아지는 거야. 그래서 옛날 말은 뭐랬냐. 바른 뜻이게 머리는 차게 하는 이유가 머리가 차봐야만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근데 자꾸 쓰면은 기운이 자꾸 올라가니까 머리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차 문화가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차도 선비나 뭐 절에 있는 중이나 뭐 이래 책을 맨날 보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지 노가다 하는 사람은 차가 안 맞거든. 팔다리를 맨날 쓰는데 이 사람은 머리 식힐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요새는 저 차 마시는 건 노가다하고 이걸 안 따지고 그냥 응? 돈만 있으면 그냥 차 먹으면 영판 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차를 마셔요.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요. 요즘 사람들이 돈 벌려고 얼마나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데 머리 안 아픈 사람이 없어. 안 뜨거운 사람이 없어. 이 잔머리를 굴리다 보면. 그럼 시켜야지 뭐. 그래 참 하시는 거예요. 이해는 갑니다. 자, 음체질과 양체질이 구분은 그렇습니다. 몸이 따뜻한 사람은 음체질이고 몸이 찬 사람은 음체질인데 아까 우리 짝을 나눌 때 그랬죠. 3개씩 나눈다 그랬죠. 음중량으로. 이것도 3개로 나눠봅시다.
가운데부터 보자. 체질이 중인 사람, 표준인. 이게 음양이 표준인입니다. 표준. 이런 사람이 있을 테고, 양체질인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음체질인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양체질인 사람도 이것도 세 개로 나눕시다. 그래서 양명인, 태양인, 다음에 소양인. 음체질인 사람도 세 개로 나눌게요. 고름인, 소음인, 태음인. 왜 세 개로 나누느냐? 동양의학에서는 두 개보다는 세 개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이론이 맞아 들어가니까 합리적이니까 그래서 세 개로 나누는 겁니다. 이거를 두 개로 나누면 사상이 되는 거예요. 사상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누다 보니까 양명인이 없어지고 고름인이 없어지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나누다 보니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모든 사람한테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구상에 인간이 70몇 억이 살면 체질이 70몇 억 개 되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눠가지고 그게 모든 사람을 그게 집어넣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체질은 변합니다. 태어날 때 체질과 죽을 때 체질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체질을 봐야지 태어날 때 체질을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갖고 간다는 개념을 놓고 보면 그러면 치료 방법이 젊은 하나 어린 하나 늙은이나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체질은 변해요. 실제로 여러분도 스스로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과연 내 체질이 지금 내 체질과 같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니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 체질이 변한다는 과정에서 놓고 보면 그냥 변하니까 이게 한때는 이럴 수도 있겠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 체질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은 변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사상 체질을 놓고 가장 제가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깔려 있어요. 사상 체질은. 그 사상학이 있잖아요. 그 태양인 이재마 드라마에서 나온 바람에 유명해졌지만은 이재마가 독립